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다 우리 군에 의해 예인됐습니다. 북한군의 고기잡이 배로 추정되는데 배에 있던 선원 3명은 모두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납부된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던 한국인 2명을 포함해 17명 선원 전원이 오늘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억류된 지 11일 만입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의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무너진 복층 구조물은 불법 증축된 것이었는데 관할구청은 3년 동안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동물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이번에는 자신의 연구생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생들은 인건비를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동해에서 북한의 소형 목선 한 척이 또 남측으로 내려왔습니다. 3명이 타고 있었고 1명은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고기잡이배 이른바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군은 이례적으로 이 배를 예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승선원들은 방향을 잃어 NLL을 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소식 윤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항에 예인된 북한 선박입니다. 길이 10m 정도의 소형 목선입니다. 목선엔 고기잡이에 사용된 어구들과 오징어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측 영해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목선을 처음 인지한 건 어젯밤 10시 15분. 해안에서 19.6km 떨어진 NLL 북방 5.5km 지점에서 육군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10시 39분 목선이 남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11시 21분 NLL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8분 NLL 남방 6.3km 지점에서 해군 고속단정 특전요원이 승선해 1차 조사 후 양양 군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북한 목선엔 3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1명은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배엔 고유 식별 번호가 표기돼 있는데 우리 군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의 고기잡이배 부업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목선의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GPS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목선 승선원들은 항로를 이탈했다며 방향을 잃어 NLL을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귀순 의사를 묻는 말엔 아니요,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목선을 우리 군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일단 북한군 소속의 부업선이고 승선원 중 1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목선이 처음 포착됐을 때 NLL 인근 북한 수역에 다른 어선이 없었던 데다 육지 쪽 불빛이 보이는데도 정남 쪽으로 움직여 내려온 이유도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들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온 경위와 대공 용의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낼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2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광역시 클럽 붕괴 사고, 부상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클럽 내부 CCTV 화면이 공개됐는데 사고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사고 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38분, 화려한 조명 아래 1층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갑자기 왼쪽 윗부분에 있던 구조물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붕괴된 구조물 위로 손님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쳐도 버티기 힘듭니다. 비명과 음악 소리가 뒤섞이며 클럽 안이 혼란스러워진 사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들 안 맞잖아요. 1층에 있던 손님들이 맨손으로 구조물을 떠받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더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구조물은 무너져 내리고 잠시 뒤 손님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부상자를 구하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부상자들을 밖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고
곧이어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나섭니다. 심한 부상자들 먼저 바로 직원분들이랑 손님분들이 바로 빼셔가지고 밖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고 계시고. 5초도 안 돼 무너진 복층 구조물.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사고가 2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번 사고는 클럽 내부의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구청은 증축된 시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속보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구조물을 들어올리기 위해 사람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27명의 손님을 덮친 이 클럽의 복층 구조물은 불법 증축된 시설이었습니다. 바로 이 불법 증축된 부분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클럽은 복층 영업 면적으로 108제곱미터를 신고했지만 무단으로 46제곱미터를 철거하고 77제곱미터를 증축했습니다. 이 불법 증축 시설 가운데 21제곱미터가 내려앉으면서 구조물 위아래의 손님들이 변을 당한 겁니다. 현장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확인이 되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소규모이고 개인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의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조사할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클럽 영업을 허가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광주서구청은 일반 음식점인 이곳이 2016년 1월 클럽으로 변칙 영업을 시작하자 영업정지 등 2차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 뒤에는 오히려 내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클럽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듭니다. 이 조례에는 1년에 2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지만 실제 안전점검은 3년 동안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이제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만든 것이고 그게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제 점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클럽의 공동업주와 직원 등 4명을 입건해 불법 증축 등 운영 전반을 수사하는 한편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클럽 붕괴 사고 부상자 상당수가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엔 또 다른 클럽에서 한 외국인 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대회 자체는 무난히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막판에 터진 사건 사고로 폐막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23살 A씨가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L씨는 클럽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서 그저 현장에서 그냥 신고되고 체포돼서 조사받게 된 겁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SNS를 통해 선수들 안전관리에 신경 써달라며 각국 수영연맹에 협조를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외국인 몰카 범행에 이어 대회 막바지의 클럽 붕괴 사고. 그로부터 바로 하루 만에 또 다른 클럽에서 참가 선수의 성추행 혐의 입건까지 각종 악재가 겹쳤습니다. 대회 막판에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터스 대회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대 최대 참가 규모에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폐막을 앞두고 터진 사건 사고는 대회 흠결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주말 정치권은 안보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와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냐며 한심한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라. 어제 입장문을 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은 더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한국당은 잘못된 군사 합의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합의 폐기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겠다고 한 청와대 입장은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무조건 이 안보국회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직무유기 먹통국회 만들지 말고. 민주당은 참 한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통해 어렵게 진행된 남북, 북미 대화를 무의로 돌리자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제1야당 대표의 수준이 드러났다며 낙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진정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란 말입니까? 정쟁에 각을 세우기 위한 목적의 발언을 그만두라면서 임시국회는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발 이달 말 7월 말일에는 추경이 통과돼서 8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7월 임시국회 개회가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 금요일 우리나라를 수출 대국 100색 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로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청와대를 비우지 않고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를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처리될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일본 가기에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일왕의 공포 절차 등을 거치면 8월 넷째 주부터는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두 번째 규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いずれにしろホワイト国の除外については実効的な輸出管理を行う観点から我が国として適切な措置である. 우리 기업들 피해가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휴가를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문 대통령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광주 클럽 사고, 추경안 등 현안도 휴가 취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가 한일 갈등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다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공격하며 경제 전쟁을 도발했는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보고.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 학대 의혹.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하는가 하면 교수님 말씀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입학 과정에 부정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KBS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각종 비위 의혹을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게 한 뒤 약속했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끈질긴 K가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도시 반둥. 취재진은 이곳에서 5년 전 서울대 이병천 교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던 라니 씨를 만났습니다. 2014년 라니 씨는 이 교수로부터 학비 전액 면제와 함께 매달 생활비 150만 원을 받는 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직장도 그만두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 라니 씨가 받은 돈은 매달 60만 원 수준. 그것도 생활비가 아닌 연구 참여에 따른 인건비 명목이었습니다. Shock dan karena saya pikir biaya 600.000 untuk tinggal di Seoul itu tidak cukup. Alasannya
saya cukup lupa. Hanya saja yang saya ingat itu untuk master memang segitu. 인건비를 덜 준 것뿐 아니라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 했습니다. Minta untuk menarik sejumlah uang cash, lalu uang tersebut saya berikan ke profesor. Ya, saya berpikir itu aneh, cuman saya tidak berani untuk bertanya. 어머니가 위독해 석사 과정만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 교수는 라니 씨의 연구실 출입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Setelah saya keluar dari lab, otomatis saya tidak memiliki uang untuk bertahan hidup di sana. Saya bekerja di beberapa tempat. Yang pertama sebagai penjual HP, yang kedua sebagai pembantu di restoran Indonesia. 이 교수에게 간청을 하고 학회지에 3차례나 논문을 투고했지만 결국 석사 학위는 받지 못했습니다. Saya menghabiskan waktu 2 tahun di sana untuk suatu hal yang tidak ada hasilnya. Saya memilih untuk tidak ke Korea, ke SNU. 라니 씨에게 한국 유학을 추천했던 현지 교수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So I sent email to him and I asked, please check this one because it's not good for her to stay there, to stay abroad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and should do very hard work. 그런데 끈질긴 K 취재 결과 이런 피해를 호소한 외국인 유학생은 라니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이병천 교수 연구실을 떠나야 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확인된 것만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라니 씨를 포함해 3명이 이 교수와 인건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2명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2명은 다른 교수 연구실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키스탄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메일을 그냥 호소적으로 보낸 거예요, 저한테. 안 됐어 보이고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이병천 교수가 본인이 받겠다고 그래서 다 글로 갔는데, 근데 1년마다 자꾸 바꿔요. 그게 이제 한 번이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발생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이 교수를 찾아갔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말씀 좀 하고 가세요. 교수님 라니한테 인건비는 왜 지급되지 않았나요? 왜 약속된 대로 인건비 지급 안 하셨어요? 괜찮아? 네. 대신 이 교수는 이메일을 보내 라니 씨에게 약속한 150만 원 중 100만 원은 등록금에 해당하며 애초부터 생활비는 다른 석사과정 학생들과 비슷한 5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연구실에서 내보낸 것은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키거나 연구 성과가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행정당국조차 이런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등록금은 당연히 국제협력본부에서 대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생활비는 교수님이 본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주겠다고 확인을 하고 주신 경우잖아요. 게다가 학교가 발급한 장학증서엔 지급했다는 생활비 금액이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이 교수 주장과 달리 일부 석사과정 연구원들은 한 달에 100~200만 원씩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이병천 교수 연구팀에서 따낸 과제는 모두 36개로 연구비는 167억 원에 이릅니다. 연구원마다 들쑥날쑥한 인건비, 외국인 유학생들의 잦은 교체와 인건비 축소 지급 의혹까지. 서울대가 언제쯤 이병천 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할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끈질긴 K 최혜경입니다. 홍콩에선 오늘도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송영석 기자, 오늘은 시위대가 홍콩 한복판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네, 수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 쇼핑몰이 밀집한 거리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 시위대 본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산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해산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시위대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부터 홍콩 정부 청사 인근에 있는 차터 화원에 집결했습니다. 지난 21일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백색 테러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지, 경찰은 왜 수수방관했는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송환법 완전 철폐, 행정장관의 해임,
직접 선거 등 민주화 요구까지 기존 요구사항의 완전 관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오히려 어린 학생들까지 홍콩인으로서 누려온 가치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爭取返呢個真普選係一個由香港人投票投出嚟嘅政府，而唔係而家嗰個唔聽民嘅政府。 네, 어제 시위 막판에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집회 참가자가 준 포스터인데요. 폭력을 멈추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제 경찰은 시위를 불허했다며 최루탄에 공기총까지 쏘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고 일부는 위독합니다. 특히 경찰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시위대를 원랑역 역사 안까지 쫓아가서 곤봉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시위대 내부에서는 경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충돌을 야기하지 말자는 자제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시위대는 경찰의 한계선을 넘어서 행진을 시도하고 있고요. 경찰도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석 기자였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출점 제한도 받고 격주로 휴업도 하죠.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른바 식자재 마트라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상인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바로 옆 식자재 마트가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식료품과 공산품들을 판매하는데 규모나 시설 면에서 시장 영세상인들이 경쟁하긴 버겁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싼 물건이 시장에서 가져오시면은 소비자한테 이제 그걸 싸게 들 수 있지만 마트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날이 또 많아요. 현행법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함부로 입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해서 전통적인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 마트는 출점이 자유롭습니다. 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진출 못한 구석구석까지 전국에 6만 곳 넘게 들어섰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자기도 그 투자한 만큼의 어떤 그게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도태된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하지만 중형 슈퍼까지 가로막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민 생활 경제를 차지하는 상권과 골목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규제가 되고 대중소가 좀 균등하게 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안에서 자산과 매출이 큰 매장은 대형마트와 똑같이 규제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란 속에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미국이 한국전 전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미대사를 통해 한국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유해 발굴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당시 20살 안팎의 파병 젊은이들은 이제 백발의 노병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의 끝이 아닌 정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We have won an armistice on a single battleground, not peace in the world. We may not now relax our guard. 야만적이고 무의미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정전협정 기념일을 자신들이 평화를 지켜낸 날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한국과는 같이 갑시다. 함께하는 동맹으로 또한 기억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골조차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잊지 않습니다. We are compelled to never forget that while we enjoy our daily pleasures. There are others who have endured and may still be enduring the agonies of pain.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Above all, we will never stop our efforts to return the remains of the fallen warriors
still ther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유해 발굴 지역도 북과 협의해 비무장지대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36,500여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길 미국의 추모의 벽 조성 계획에 우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 벽에는 미군에 배속돼 함께 싸운 우리 젊은이들의 이름도 새겨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저녁 7시 현재 경기 광주와 양주에서 주택가 석축 붕괴 우려와 주택 침수 등으로 10세대 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서는 주택 20여 가구가 한때 침수됐고 충청과 전북에선 농경지 255헥타르가, 전북 지역에선 비닐하우스 39개 동과 축사 2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주재 A 총영사의 성비위 관련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뒤 수사기관으로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총영사는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살 수 있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CMIT 등과 기준을 초과한 포말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CMIT 등은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나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성분입니다. 소비자원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을 파는 쇼핑몰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남부지방부터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더위를 피해 바다로, 산으로 떠난 피서객들을 신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내던지며 가족, 친구, 연인과 추억을 쌓습니다. 파라솔 밑에 옹기종기 모여 따가운 햇볕을 피합니다. 피서철을 맞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지금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지금 즐겁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깊은 산속. 저마다 바위에 걸터 앉아 계곡바람을 맞으며 신선 노름을 즐깁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열대야에 지친 몸과 마음이 활력을 찾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그래서 못 잤는데 오늘 여기 나오면 오늘 저녁에는 잠 잘 잘 것 같아. 태풍 다나스와 장마전선이 물러나면서 부산과 광주 등 남부지방에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무더위, 밤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도가 30도를 웃돌 것이라며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네, 다가오는 한 주 역시 이 뉴스가 중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100세 국가에서 제외할지 결정합니다. 당장 내일 여야 5당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을 위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수요일엔 국회 차원의 방일단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도 일본이 강행하면 한일 갈등 국면은 확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북 상산고는 살아남았는데 서울과 부산의 9개 자사고는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오는 1일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찬반 여론이 워낙 팽팽해서 교육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모레부터 이틀간 상하이에서 재개됩니다. 2달여 만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양측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생활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 압승이 37년 만에 부활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택시가 마음대로 태우는 게 아니고 동승호출 앱을 통해 중계된 경우에만 합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